디자인해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폭염에 건강 괜찮으시죠, 선생님? 예, 괜찮습니다. 좋은 날씨 고생 많으시죠? 아유, 네, 선생님이야말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좋지 않은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함께 또 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노후자금 운영 방법과 또 샘물처럼 현금이 흘러들어오는 우물형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예.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할 수만 있다면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필요한 노후 자금도 점점 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와 의학의 발달로 그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은퇴 후 3,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매년 0.45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4세이고 체빈 사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체빈 사망률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대가요. 네. 90세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돈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예, 사실 노후 자금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꿈꾸는 노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매년 해외여행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강 유람선 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꿈꾸는 미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또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노후 자금도 달라질 텐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제 25배의 법칙과 4%의 룰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연 생활비의 25배가 있으면은 노후 돈 걱정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일거리를 찾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생활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든다 하고 네. 근데 연금이 한 300만 원 수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은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1,200만 원에 25배면은 노후 자금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노후 자금이 3억이 있다고 하면은 4% 룰에 따라서 첫 해는 3억에 4%를 곱해서 1,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년 인출금 1,200만 원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출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 연생활비에 25배가 있고 4%로 인출한다면은 노후에 자금 고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예금만 좀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이자를 또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금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노후 자금을 예금으로만 운영하고 4%를 인출했다가는 부부 중 한 사람은 노후에 돈 없이 생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잖아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 후반 네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소 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잘 운영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예금으로 운영하기만 보다가는 적절히 주식과 채권 등으로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은행 예금으로만 자산을 보유했다가는 일정 나중에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예금만으로 재테크가 충분히 가능했으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예금 이외의 투자는 이제 손실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노후 자금 전체를 투자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클 것 네. 같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노후자금 운용 방법을 현금 수입과 목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은 세 가지 주머니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주머니요? 네, 세 가지 주머니 하니까 재미있죠. 네. 돈 주머니를 세 개 차고 운영해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주머니는 생계형 주머니, 그리고 자산 형성형 주머니, 적극 투자형 주머니입니다. 생계형 주머니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주머니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비이거든요. 네. 생계형 주머니는 은행의 파킹 통장이나 단기 예적금, MMF나 CMA 같은 계좌로 운영하면 되고요. 네. 요즘 머니마켓 액티브 ETF도 좋은 상품이거든요. 네.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는 연 2, 3%의 그 수익이 기대됩니다. 일단 뭐 예금 이자보단 낫네요. 네, 예금 이자보다 낫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생계형 주머니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자산 형성형 주머니는 뭔가요? 예, 자산 형성형 주머니는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 자산 형성형 주머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이벤트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교육 자금, 그리고 자녀의 결혼 자금, 본인과 배우자의 그 노후 자금 등 장기적인 목표로 자금을 모으는 자금입니다. 네.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 ISA 등 비과세,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재테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리 효과거든요. 네. 연금저축과 IRP, ISA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고 복리 상품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자나 배당 수익은 재투자가 필수인데 여기 연금저축과 IRP는 재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펀드나 ETF를 통해서 우량 자산과 채권, 배당주나 부동산 니츠 상품 등을 담으면 좋고요. 사실 시간은 돈입니다. 네. 얼마만큼 그렇죠. 빨리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세 가지 주머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극 투자형 주머니. 적극 투자형 주머니는요. 당장에 없어도 되는 돈, 여윳돈으로 개별 주식이나 고수익 채권, 금, 은, 원유 등 그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적극 투자형 주머니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간 투자하면은 우량 자산은 대체로 우상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테마주로 짧은 그 시간 안에 떼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 결국은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 분산 투자 이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유, 여름이니까 또 이 노래 한번 들어줘야죠. P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전문가 송갑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또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물형 자산관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은퇴 후 소득이 꺾였을 때 그 꽃감 빼듯이 꽃감형으로 자산을 뺏는 것보다는 네. 마르지 않는 현금처럼 매달 현금이 흘러 들어오도록 우물형 자산 관리라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연금 소득과 배당금, 이자나 임대 수익으로 우물형 자산 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아둔 예금을 뺏어 쓰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바닥 날까봐 두려워서 마음껏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샘물처럼 현금이 계속 나오면은 부담 없이 노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안정형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아주 적합한 투자 네.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연금 형태로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노후 자산의 그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 연금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은퇴가 임박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3층 연금을 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층 연금이라 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으로 축적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1층에 두고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을 쌓는 것입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네.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금 자산을 금융회사에 일시 예치하고 또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월배당 ETF로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 이자만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자산을 연금화하고 남은 자산은 적절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선 그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은 60세 이상의 노령층 가구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생활비가 부족한 우리 실버 세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현금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팁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연금을 받는 상품이거든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수령해도 사망 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집값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잔액을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든요. 어느 쪽으로도 이득인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종신형으로 그리고 그 정액형으로 받는 경우에 대체로 70세 나이에 3억 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받는다 하면은 대략 한 90만 원 내외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주택연금은 나중에 가입할수록 또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기라 그러면은 보유주택을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노리는 것이 이득이고, 집값이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창출에 특화된 그 노후의 자산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인컴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인컴형 자산은 매월 현금이 흘러들어오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수익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시세 차익은 있지만은 규칙적으로 그 현금이 지급되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 주식이나 네. 배당 ETF가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인컴형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최우량주 배당주 하나가 아닌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분산 투자가 바람직하고요. 배당주를 모아놓은 배당 ETF도 좋은 대안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슈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면서 우량한 주식 100개를 모아놓은 ETF거든요. 그다음에 유로 배당 30이라고, 요거는 유로에 상장된 그 30개의 그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도 배당을 많이 하는 고배당 저변동 ETF 상품들이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팔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품도 괜찮습니다. 네. 이러한 배당주나 배당 ETF는 대략 보면 3에서 5% 정도의 꾸준히 배당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과 그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가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네. 주식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수를 늘어가면은 배당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모으는 재미도 솔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아니, 제 주변에 한 선배님은 이제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셔서 이제 월세를 받으시는데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일반 직장인분들도 도전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의 그 은퇴자들이라 그러면은 네.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 은퇴자의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나오는 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임대 수익률이 높으면서 대체로 관리가 좋은 부동산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오피스텔, 원룸 등의 투자도 고려할 만한 상품이거든요. 네. 예, 근데 다만 노후 준비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임대는 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상가 투자 등에 그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비과세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노후에 이제 공적연금 등이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종합과세 부담이 되면은 세금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도 내야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노후에 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없는 상품이 좋겠죠. 네네. 예, 바로 비과세 소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소득은 비과세 종합저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네. 그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그 조합 출자금이나 애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가입 조건과 한도에 제약이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비과세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때는 월세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또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가장 흔히 뭐 잘 알고 있는 상품인데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됩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면서 부모 복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네.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짚어주셔서 예.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또 정보들 한껏 몰아서 전해주셨는데요. 아유, 이 더위에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